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큰 힘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행동이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영감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하는 것, 꾸준히 해내는 것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이 단순한 행위 속에 우리 뇌와 몸, 그리고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숨어 있습니다. 힘들 때, 특히나 더 하기 싫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자리에 나아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선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뇌의 규율, 집중, 그리고 성장을 관장하는 회로를 직접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그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신경계가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에 적응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강인함, 회복탄력성, 그리고 추진력을 위해 당신의 뇌를 가장 빠르게 재설계하는 방법은 당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편함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낼 때마다, 오늘은 그만하자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겨낼 때마다 당신은 뇌로부터 화학적 보상을 얻습니다. 이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성취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노력의 과정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들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고된 과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고된 과정이 말 그대로 그들의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날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성장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도전 과제를 부여할 때 당신은 압박감 속에서 더 유능해지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신경계가 성장하는 헬스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입니다. 일상의 루틴, 즉 의식처럼 몸의 배어 마찰을 없애주는 습관 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든 같은 공간이든 혹은 정해진 신호이든 우리의 뇌는 구조화된 반복 속에서 가장 크게 번성합니다.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일 때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써내려갑니다. 긍정적인 확언을 외치거나 성공을 시각화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해야 할 곳에 나타나 마침내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세워지는 과정이며 성공이 복리처럼 불어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준비가 다 된 기분이 들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 역시 멈추십시오. 준비된 기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저 해야 할 그 자리에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더 나은 하루를 만드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뇌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스스로를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이끄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침 그것이 더 이상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당신 자신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자신을 바꾸고 싶다, 습관이나 사고방식, 능력을 바꾸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뇌를 바꾸는 것입니다. 뇌는 소망이나 의도, 동기부여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행동,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만 변합니다. 노력과 경험에 꾸준히 노출되는 것만이 뇌가 적응하고 스스로를 재배선하고 당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지지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을 앞서 말씀드린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가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수정하고 재구성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은 수동적인 학습이나 어쩌다 한 번의 시도로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하기 싫을 때조차, 특히나 더 하기 싫을 때 강렬함과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신경회로를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 신호가 숲속의 희미한 오솔길처럼 약합니다. 하지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그 회로는 점점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오솔길은 곧잘 닦인 길이 되고 그 다음엔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당신의 뇌가 택하는 기본 경로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그 행동은 자동화되고 당신의 일부, 즉 당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과학적 근간에는 헤브의 학습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그 행동에 관여하는 뉴런들이 더 강하고 빠른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뇌의 배선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반복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행동과 파괴적인 행동, 도움이 되는 행동과 해로운 행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뇌는 그저 당신이 가장 자주 하는 것을 강화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루기, 산만함, 회피를 반복한다면 그 패턴이 뇌에 각인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규율, 집중, 전진을 반복적으로 선택한다면 그 패턴이 각인됩니다. 뇌는 중립적입니다. 당신의 행동에 충실한 하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스스로를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힘들고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감정이 저항하는 바로 그날이야말로 뇌가 성장할 준비가 가장 잘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고 대신 당신이 약속했던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신경 가소성 변화의 필수적인 마찰을 신경계에 만들어냅니다. 그 마찰, 그 긴장감은 뇌에게 이 행동은 중요하다. 다음번에는 이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원을 할당해야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회복 탄력성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편안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간에 걸쳐 노력에 적응하는 뇌의 능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신경가소성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집중의 역할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동안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의 방해 없이 온전히 주어진 과업에 집중할 때 당신의 뇌에서는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화학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뇌에서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여 특정 신경 연결이 중요하다고 표시하고 재배선을 위해 태그를 붙입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흉내만 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5분간의 집중된 반복은 1시간 동안 산만하게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도파민은 흔히 오해받는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도파민을 단순히 쾌락을 느끼게 하는 화학물질, 즉 목표를 달성하거나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분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보다는 추구하는 과정과 훨씬 더 관련이 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분비되는 물질이라기보다 당신을 어딘가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동기부여, 끈기, 그리고 장기적인 성공은 결승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정상을 오르는 과정에서 깊은 노력을 기울이는 순간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공했을 때만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노력하는 동안에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단, 내가 그 노력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경계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에 기꺼이 뛰어들 때 도피 대신 참여를 선택하고 당신의 집중과 에너지를 도전 과제에 쏟을 때 당신의 뇌는 추진력을 높이는 바로 그 화학물질로 그 과정 자체에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내적인 보상과 연관 짓기 시작하면 당신은 일에 대한 뇌의 관계를 재설계하게 됩니다. 고통을 단지 보상에 도달하기 위해 견뎌야 할 것으로 보는 대신 고통 그 자체를 보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뇌는 일이 끝난 후에만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동안에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내적인 보상이야말로 번아웃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노력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계속 나아가기 위해 외부의 결과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체 시스템 안에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내는 폐쇄 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한정된 시간 안에 분비할 수 있는 도파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부의 인정, 좋아요, 박수, 결과물에서만 도파민을 얻는다면 당신의 뇌는 그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위해 외부 신호를 기다리도록 훈련됩니다. 그리고 신선함이 사라지거나 보상이 지연되면 당신의 동기부여는 무너져 내립니다. 목표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추진력 화학물질이 자극 없이는 계속 나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가 노력 자체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길들인다면 당신은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진척이 더딜 때도, 아무도 당신이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은 그 과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돌파구는 종종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당신이 계속 나아갈 때 말입니다. 스트레스는 흔히 적으로 취급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순간 그것을 피하거나 억누르거나 혹은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스트레스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신호이자 성장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스트레스는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활용될 때 그것은 인간의 신경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스트레스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와 맺는 관계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당신의 몸이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전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고대의 시스템입니다. 스트레스가 활성화되면 뇌는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코르티솔과 같은 신경화학 물질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어 집중력을 높이고 심박수를 올리며 당신을 행동에 대비시킵니다. 이것은 기능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미 있는 일, 노력과 적응, 그리고 역량을 요구하는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당신이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최소화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방어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당신의 한계를 확장하고 현재 상태에 도전하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본다면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은 성과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생리적 현상은 같지만 당신이 부여하는 의미가 결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규율, 즉 디시플린은 흔히 신비로운 힘이나 도덕적 미덕처럼 이야기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규율은 소수의 특별한 개인에게만 부여된 추상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깊이 뿌리내린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규율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규율을 인격 판단의 영역에서 벗어나 회로와 신경화학, 그리고 반복에 의해 주도되는 매일 훈련 가능한 행동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유혹에 저항하며 불편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해내는 능력. 이 모든 것은 뇌의 전두엽 피질에 있는 네트워크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 부분은 목표를 설정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만족을 지연시키고 장시간 주의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것들은 어느 날 아침 결심한다고 해서 생기는 자질이 아닙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노력과 스트레스, 회복과 반복을 통해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는 행동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됩니다. 뇌는 의도나 계획, 내면의 독백만으로 자아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뇌는 당신이 꾸준히 하는 행동, 특히 압박감 속에서 하는 행동을 추적하여 당신의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되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신경계는 패턴을 감지하는 기계입니다. 반복되는 것을 기반으로 암호화하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는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지를 바꾸고 싶다면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이 증거를 만듭니다. 뇌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체성은 이제 익숙해진 행동을 반영하도록 변화합니다. 최고의 성과는 영감이나 재능이 적절한 시기에 찾아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나 동기부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과는 체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구조, 루틴, 그리고 정밀하게 설계되어 오랜 시간 반복된 행동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닌 의식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뇌는 무작위성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갈망합니다. 루틴은 인지 부하를 줄여줍니다. 의지력을 보존하고 산만함과 결정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의식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에 이제 기어를 바꿀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훈련을 준비하든 공부를 하든 창작을 하든 경쟁을 하든 의식의 존재는 뇌가 집중된 상태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추구하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행동하기 전에 기분이 좋거나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수행자들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의식은 당신이 그럴 기분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행동을 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당신이 찾는 그 결정적 차이는 간헐적인 돌파구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조용한 힘 속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변화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반복의 힘에 있습니다. 기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행동이 남긴 증거들의 총합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당신을 위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행동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당신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통찰이 가득한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큰 힘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행동이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영감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하는 것, 꾸준히 해내는 것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이 단순한 행위 속에 우리 뇌와 몸, 그리고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숨어 있습니다. 힘들 때, 특히나 더 하기 싫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자리에 나아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선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뇌의 규율, 집중, 그리고 성장을 관장하는 회로를 직접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그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신경계가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에 적응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강인함, 회복탄력성, 그리고 추진력을 위해 당신의 뇌를 가장 빠르게 재설계하는 방법은 당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편함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낼 때마다, 오늘은 그만하자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겨낼 때마다 당신은 뇌로부터 화학적 보상을 얻습니다. 이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성취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노력의 과정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들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고된 과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고된 과정이 말 그대로 그들의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날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성장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도전 과제를 부여할 때 당신은 압박감 속에서 더 유능해지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신경계가 성장하는 헬스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입니다. 일상의 루틴, 즉 의식처럼 몸의 배어 마찰을 없애주는 습관 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든 같은 공간이든 혹은 정해진 신호이든 우리의 뇌는 구조화된 반복 속에서 가장 크게 번성합니다.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일 때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써내려갑니다. 긍정적인 확언을 외치거나 성공을 시각화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해야 할 곳에 나타나 마침내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세워지는 과정이며 성공이 복리처럼 불어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준비가 다 된 기분이 들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 역시 멈추십시오. 준비된 기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저 해야 할 그 자리에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더 나은 하루를 만드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뇌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스스로를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이끄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침 그것이 더 이상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당신 자신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자신을 바꾸고 싶다, 습관이나 사고방식, 능력을 바꾸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뇌를 바꾸는 것입니다. 뇌는 소망이나 의도, 동기부여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행동,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만 변합니다. 노력과 경험에 꾸준히 노출되는 것만이 뇌가 적응하고 스스로를 재배선하고 당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지지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을 앞서 말씀드린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가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수정하고 재구성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은 수동적인 학습이나 어쩌다 한 번의 시도로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하기 싫을 때조차, 특히나 더 하기 싫을 때 강렬함과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신경회로를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 신호가 숲속의 희미한 오솔길처럼 약합니다. 하지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그 회로는 점점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오솔길은 곧잘 닦인 길이 되고
그 다음엔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당신의 뇌가 택하는 기본 경로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그 행동은 자동화되고 당신의 일부, 즉 당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과학적 근간에는 헤브의 학습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그 행동에 관여하는 뉴런들이 더 강하고 빠른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뇌의 배선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반복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행동과 파괴적인 행동, 도움이 되는 행동과 해로운 행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뇌는 그저 당신이 가장 자주 하는 것을 강화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루기, 산만함, 회피를 반복한다면 그 패턴이 뇌에 각인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규율, 집중, 전진을 반복적으로 선택한다면 그 패턴이 각인됩니다. 뇌는 중립적입니다. 당신의 행동에 충실한 하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스스로를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힘들고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감정이 저항하는 바로 그날이야말로 뇌가 성장할 준비가 가장 잘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고 대신 당신이 약속했던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신경가소성 변화의 필수적인 마찰을 신경계에 만들어냅니다. 그 마찰, 그 긴장감은 뇌에게 이 행동은 중요하다. 다음번에는 이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원을 할당해야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회복 탄력성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편안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간에 걸쳐 노력에 적응하는 뇌의 능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신경가소성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집중의 역할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동안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의 방해 없이 온전히 주어진 과업에 집중할 때 당신의 뇌에서는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화학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뇌에서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여 특정 신경 연결이 중요하다고 표시하고 재배선을 위해 태그를 붙입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흉내만 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5분간의 집중된 반복은 1시간 동안 산만하게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도파민은 흔히 오해받는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도파민을 단순히 쾌락을 느끼게 하는 화학물질, 즉 목표를 달성하거나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분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보다는 추구하는 과정과 훨씬 더 관련이 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분비되는 물질이라기보다 당신을 어딘가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동기부여, 끈기, 그리고 장기적인 성공은 결승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정상을 오르는 과정에서 깊은 노력을 기울이는 순간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공했을 때만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노력하는 동안에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단, 내가 그 노력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경계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에 기꺼이 뛰어들 때 도피 대신 참여를 선택하고 당신의 집중과 에너지를 도전 과제에 쏟을 때 당신의 뇌는 추진력을 높이는 바로 그 화학물질로 그 과정 자체에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내적인 보상과 연관 짓기 시작하면 당신은 일에 대한 뇌의 관계를 재설계하게 됩니다. 고통을 단지 보상에 도달하기 위해 견뎌야 할 것으로 보는 대신 고통 그 자체를 보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뇌는 일이 끝난 후에만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동안에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내적인 보상이야말로 번아웃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노력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계속 나아가기 위해 외부의 결과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체 시스템 안에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내는 폐쇄 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한정된 시간 안에 분비할 수 있는 도파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부의 인정, 좋아요, 박수, 결과물에서만 도파민을 얻는다면 당신의 뇌는 그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위해 외부 신호를 기다리도록 훈련됩니다. 그리고 신선함이 사라지거나 보상이 지연되면 당신의 동기부여는 무너져 내립니다. 목표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추진력 화학물질이 자극 없이는 계속 나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가 노력 자체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길들인다면 당신은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진척이 더딜 때도, 아무도 당신이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은 그 과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돌파구는 종종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당신이 계속 나아갈 때 말입니다. 스트레스는 흔히 적으로 취급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순간 그것을 피하거나 억누르거나 혹은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스트레스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신호이자 성장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스트레스는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활용될 때 그것은 인간의 신경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스트레스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와 맺는 관계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당신의 몸이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전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고대의 시스템입니다. 스트레스가 활성화되면 뇌는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코르티솔과 같은 신경화학 물질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어 집중력을 높이고 심박수를 올리며 당신을 행동에 대비시킵니다. 이것은 기능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미 있는 일, 노력과 적응, 그리고 역량을 요구하는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당신이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최소화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방어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당신의 한계를 확장하고 현재 상태에 도전하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본다면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은 성과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생리적 현상은 같지만 당신이 부여하는 의미가 결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규율, 즉 디시플린은 흔히 신비로운 힘이나 도덕적 미덕처럼 이야기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규율은 소수의 특별한 개인에게만 부여된 추상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깊이 뿌리내린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규율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규율을 인격 판단의 영역에서 벗어나 회로와 신경화학, 그리고 반복에 의해 주도되는 매일 훈련 가능한 행동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유혹에 저항하며 불편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해내는 능력. 이 모든 것은 뇌의 전두엽 피질에 있는 네트워크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 부분은 목표를 설정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만족을 지연시키고 장시간 주의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것들은 어느 날 아침 결심한다고 해서 생기는 자질이 아닙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노력과 스트레스, 회복과 반복을 통해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는 행동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됩니다. 뇌는 의도나 계획, 내면의 독백만으로 자아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뇌는 당신이 꾸준히 하는 행동, 특히 압박감 속에서 하는 행동을 추적하여 당신의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되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신경계는 패턴을 감지하는 기계입니다. 반복되는 것을 기반으로 암호화하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는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지를 바꾸고 싶다면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이 증거를 만듭니다. 뇌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체성은 이제 익숙해진 행동을 반영하도록 변화합니다. 최고의 성과는 영감이나 재능이 적절한 시기에 찾아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나 동기부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과는 체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구조, 루틴, 그리고 정밀하게 설계되어 오랜 시간 반복된 행동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닌 의식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뇌는 무작위성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갈망합니다. 루틴은 인지 부하를 줄여줍니다. 의지력을 보존하고 산만함과 결정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의식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에 이제 기어를 바꿀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훈련을 준비하든 공부를 하든 창작을 하든 경쟁을 하든 의식의 존재는 뇌가 집중된 상태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추구하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행동하기 전에 기분이 좋거나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수행자들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의식은 당신이 그럴 기분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행동을 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당신이 찾는 그 결정적 차이는 간헐적인 돌파구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조용한 힘 속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변화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반복의 힘에 있습니다. 기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행동이 남긴 증거들의 총합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당신을 위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행동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당신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통찰이 가득한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큰 힘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행동이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영감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하는 것, 꾸준히 해내는 것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이 단순한 행위 속에 우리 뇌와 몸, 그리고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숨어 있습니다. 힘들 때, 특히나 더 하기 싫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자리에 나아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선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뇌의 규율, 집중, 그리고 성장을 관장하는 회로를 직접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그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신경계가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에 적응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강인함, 회복탄력성, 그리고 추진력을 위해 당신의 뇌를 가장 빠르게 재설계하는 방법은 당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편함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낼 때마다, 오늘은 그만하자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겨낼 때마다 당신은 뇌로부터 화학적 보상을 얻습니다. 이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성취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노력의 과정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들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고된 과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고된 과정이 말 그대로 그들의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날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성장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도전 과제를 부여할 때 당신은 압박감 속에서 더 유능해지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신경계가 성장하는 헬스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입니다. 일상의 루틴, 즉 의식처럼 몸의 배어 마찰을 없애주는 습관 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든 같은 공간이든 혹은 정해진 신호이든 우리의 뇌는 구조화된 반복 속에서 가장 크게 번성합니다.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일 때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써내려갑니다. 긍정적인 확언을 외치거나 성공을 시각화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해야 할 곳에 나타나
마침내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세워지는 과정이며 성공이 복리처럼 불어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준비가 다 된 기분이 들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 역시 멈추십시오. 준비된 기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저 해야 할 그 자리에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더 나은 하루를 만드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뇌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스스로를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이끄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침 그것이 더 이상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당신 자신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자신을 바꾸고 싶다, 습관이나 사고방식, 능력을 바꾸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뇌를 바꾸는 것입니다. 뇌는 소망이나 의도, 동기부여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행동,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만 변합니다. 노력과 경험에 꾸준히 노출되는 것만이 뇌가 적응하고 스스로를 재배선하고 당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지지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을 앞서 말씀드린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가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수정하고 재구성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은 수동적인 학습이나 어쩌다 한 번의 시도로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하기 싫을 때조차, 특히나 더 하기 싫을 때 강렬함과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신경회로를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 신호가 숲속의 희미한 오솔길처럼 약합니다. 하지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그 회로는 점점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오솔길은 곧잘 닦인 길이 되고 그 다음엔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당신의 뇌가 택하는 기본 경로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그 행동은 자동화되고 당신의 일부, 즉 당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과학적 근간에는 헤브의 학습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그 행동에 관여하는 뉴런들이 더 강하고 빠른 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뇌의 배선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반복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행동과 파괴적인 행동, 도움이 되는 행동과 해로운 행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뇌는 그저 당신이 가장 자주 하는 것을 강화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루기, 산만함, 회피를 반복한다면 그 패턴이 뇌에 각인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규율, 집중, 전진을 반복적으로 선택한다면 그 패턴이 각인됩니다. 뇌는 중립적입니다. 당신의 행동에 충실한 하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스스로를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힘들고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감정이 저항하는 바로 그날이야말로 내가 성장할 준비가 가장 잘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고 대신 당신이 약속했던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신경가소성 변화의 필수적인 마찰을 신경계에 만들어냅니다. 그 마찰, 그 긴장감은 뇌에게 이 행동은 중요하다. 다음번에는 이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원을 할당해야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회복 탄력성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편안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간에 걸쳐 노력에 적응하는 뇌의 능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신경가소성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집중의 역할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동안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의 방해 없이 온전히 주어진 과업에 집중할 때 당신의 뇌에서는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화학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뇌에서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여 특정 신경 연결이 중요하다고 표시하고 재배선을 위해 태그를 붙입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흉내만 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5분간의 집중된 반복은 1시간 동안 산만하게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도파민은 흔히 오해받는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도파민을 단순히 쾌락을 느끼게 하는 화학물질, 즉 목표를 달성하거나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분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보다는 추구하는 과정과 훨씬 더 관련이 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분비되는 물질이라기보다 당신을 어딘가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동기부여, 끈기, 그리고 장기적인 성공은 결승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정상을 오르는 과정에서 깊은 노력을 기울이는 순간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공했을 때만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노력하는 동안에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단, 내가 그 노력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경계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에 기꺼이 뛰어들 때 도피 대신 참여를 선택하고 당신의 집중과 에너지를 도전 과제에 쏟을 때 당신의 뇌는 추진력을 높이는 바로 그 화학물질로 그 과정 자체에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내적인 보상과 연관 짓기 시작하면 당신은 일에 대한 뇌의 관계를 재설계하게 됩니다. 고통을 단지 보상에 도달하기 위해 견뎌야 할 것으로 보는 대신 고통 그 자체를 보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뇌는 일이 끝난 후에만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동안에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내적인 보상이야말로 번아웃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노력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계속 나아가기 위해 외부의 결과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체 시스템 안에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내는 폐쇄 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한정된 시간 안에 분비할 수 있는 도파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부의 인정, 좋아요, 박수, 결과물에서만 도파민을 얻는다면 당신의 뇌는 그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위해 외부 신호를 기다리도록 훈련됩니다. 그리고 신선함이 사라지거나 보상이 지연되면 당신의 동기부여는 무너져 내립니다. 목표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추진력 화학물질이 자극 없이는 계속 나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가 노력 자체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길들인다면 당신은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진척이 더딜 때도, 아무도 당신이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도